원인은 질소질비료 과다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 내 환경 불안정. 다시 말해서 언제 급격히 생기냐면 6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비가 오기 시작하는 때, 그때 갑자기 많이 생기죠, 갈반이. 즉 토양 내 습기가 많아지면 일시적으로 체리는 물을 어떻게 보면 싫어하는 과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급격히 빨아들이고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체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런 형태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갈반이. 그러니까 토양 내에서 최대한 습기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환풍 환기가 잘 돼야 돼요, 토양 내에서. 그리고 질소질비료를 가장 많이 줄여야 되고, 그게 갈반이 주요 원인인데, 그렇게 해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체리 하시는 분들 중에 갈반 안 겪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갈반은 다 겪어요. 단지 그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갈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칼슘입니다. 좀 깊이 들어갈게요. 저는 겪어본 적이 없네요. 이제 저는 꼭 겪어. 근데 선생님 저는요 8, 9월에 지던데요. 낙엽 딴 데는 쌩쌩한데 저희 거만 8, 9월에 떨어져요. 그렇죠. 거기가 그 토양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어요. 네. 어떤 데는 5월 말 6월부터 갈반 온 데 있고요. 어떤 데는 7월 말 이때 갈반 온 데가 있어요. 칼슘을 많이 뿌리면 되네요. 칼슘을 제대로 줘야 된다는 거죠. 많이 뿌리라는 게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칼슘이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옥신하고 사이토키닌에 대해서 아시는지? 옥신은 위로 성장하고 사이토키닌은 옆으로 성장. 옥신은 성장하고 옥신은 어디서 생성됩니까? 껍데기. 저희 생장점에서 생성이 되죠. 사이토키닌은요? 사이토키닌은 뿌리에서 나오죠. 얘들은 전부 다 세포 성장을 일으키는 거죠. 두 개가. 옥신은 생장점에서 해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동하고요. 그죠? 사이토키닌은 뿌리에서 해서 위로 이동합니다. 얘들은 세포벽과 세포 신장을 일으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금상첨화로 지베리린을 갖다 때려주면 과가 확 커지죠. 얘가 그러면 그런 효과가 나는데, 제가 지금 사이토키닌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이토키닌이 생성 안 되는 과수가 있죠. 체리인데도 사이토키닌은 세근이 발달돼야지만 생성됩니다. 뿌리 세근이 많아야지 사이토키닌이 많이 생성이 돼요. 근데 뿌리 세근을 많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칼슘이죠. 그러니까 나무가 건강한 나무는 그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조화. 그러면 그런 나무들은 갈반이 거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시 원래로 들어가서 갈반을 막으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황산 마그네슘과 칼슘에 그래도 기본적인 시비는 꼭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갈반이 일어나면 벌써 막아야 되잖아요. 막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로서는 A풀뿐이 없어요. A풀. 등록된 약제가 A풀. 근데 저희가 실험한 건 A풀은 실험해보지 않았습니다. 포리옥신뿐이 실험을 안 했어요. 근데 포리옥신을 끝까지 등록을 안 시켜줘요. 동부 포리옥신을. 작년까지는 포리옥신을 치세요라고 했는데 안 해줘요. 그게 갈반병에 하는 약품인데. 네, 체리에 유독 잘 듣는 게 그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걸 한 2, 3일 치고 그와 동시에 뿌리가 약해지니까 아토닉을 계속 뿌리에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아토닉 영양제 있어요. 그거를 뿌리에 관주를 하든지 주입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갈반이 어느 정도 치유가 돼요. 그렇게 해서 몇 농가들이 치유가 다 됐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A풀뿐이 없습니다. 약제로는. 그걸 2, 3회 치고 동시에 칼슘과 마그네슘 연면 시비를 해주시고 동시에 관주로 아토닉을 넣어주시면 체리 갈반이 거의 없어져요. 그 다음에도 잘 안 걸립니다.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체리뜰하게 그 이주일님 체리신 농장 있죠. 거기가 2년 전에 갈반 겁내 심했는데 그걸로 다 잡았어요. 지금 제가 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올해 이제 수확을 많이 하셨죠. 근데 몰라요, 이제 내년에 또 걸릴란지. 그럼 그 아토닐의 그 영양제는 그럼 어떻게 주는 거예요? 아, 그거는 관주하면 좋고요. 관주 안 되면 그냥 여기다 조루로 한번 뿌리세요. 그냥 뿌려도 돼요.
관주 어떻게 뭐 관주 시설 안 돼 있는데 저도 안 돼 있는데 그 비싼 걸 어떻게 해? 황산 마그네슘 칼슘 어떻게 돼요? 아 황산 마그네슘 아까 얘기했듯이 예 연면 시비. 아 연면 시비 말고 그냥 우리는 그런 거 아무도 잘 안 하니까 바닥에다 이렇게 뿌려주면 바닥에 뿌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모든 비료는 수용성이에요. 근데 연면 시비하면 원래 마그네슘이나 이런 칼슘들 마그네슘은 연면 시비하면 효과가 더 빠르죠. 효과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연면 시비를 보통 하는 거죠. 황산 마그네슘하고 칼슘은 섞어서 해서 말고 따로. 예. 왜냐하면 황산 마그네슘을 쓸 경우에는 네, 마그네슘을 같이 써도 돼요. 예. 칼슘과. 황산 마그네슘을 할 때는 황산이 칼슘과 만나면 석고가 돼버려요. 분자 구조상 그래요. 예. 석고가 되면 수울못이나? 돌이죠. 돌이 네. 오니까. 얇은 피막이 형성돼요. 이 실험실에서 해보면 얇은 피막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그게 석고 형태가 돼요. 물론 뭐 비 오고 하면 씻겨 나가긴 하는데 그게 계속 기공을 막아요. 나중에는. 체리는 친환경은 안 됩니까? 이제 지금까지 친환경 하신 분들 중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서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친환경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친환경 안 되는데 여기서 혹시 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잖아요. 저기 계시는 친환경. 어디 사고 계세요? 광주. 그거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되죠. 뭐 결실기 때. 결실기 때 봐요. 근데 다수님 여기 이게 나무가 무진장 좋게 잘 키우시는데 여기 다 거름인 것 같아 땅속에. 유기물 여기 함량이 관주 높고. 여기 밑에다 뭐 깔았어 유공관이요? 유공관 당연히 깔았죠. 유공관 깔았고요. 여기는 식재 예정지 관리가 굉장히 잘 된 토양입니다. 유기물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무가 일단은 수채가 잘 건강히 자란 거고 이제 내년부터 본격 결실기로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수영 구성기 때 했던 시비와는 전혀 다른 시비가 들어가겠죠. 수영 구성기 때와 결실기는 시비가 틀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체리의 단점은 6월에 수확 끝나면 집에 가서 사모님들하고 돈 세시죠. 아니면은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아이씨 때려칠까 이라고. 근데 보통 과수를 수확하고 나면요, 그 여성분들 애 낳고 나면 미역국이나 뭐 여러 가지 잘 먹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과를 수확하고 나면요, 그냥 충이 좀 있네. 그동안 충 방제를 안 했으니까 충균이나 방제하고 딱 끝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일종의 미역국을 먹여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가니까. 그래서 꼭 제가 얘기를 하죠. 충균 방지할 때 요소를 꼭 넣으시라고. 요소 한 1kg 정도만 넣으셔도 돼요. 뭐 더 넣어줘도. 예, 약할 때. 그러면 눈 충실도가 좋아지죠. 그리고 얘가 많이 수채가 나약해졌던 게 우리가 과를 생산하고 나면 애를 낳는 거와 똑같을 거예요. 안 낳았지만. 요소를 여세요? 예. 요소를 얼마쯤 넣는다고요? 25만에 1kg 정도만. 25만에. 예, 1kg 정도만 넣어주시면 약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얘가 이제 허약해졌던 거죠, 일시적으로. 그럼 그것도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좋은 거예요? 아니요, 과수확 끝나고 나서 끝나고 한 번만요? 예, 한 번만 그냥 해주세요. 꼭 이때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25마리 500리터. 예, 500리터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그렇게 한번 과수확하고 나면 늘 그렇게만 해주시면 확실히 나무 형태가 좀 틀려질 거예요. 그 농약할 때마다 요소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웃 어르신들이 그렇게 한다고 체리는 잘못하면 약해 있습니다. 올해도 저 거제부터 해서 몇 농가들이 옛날 과수 어르신 하시던 대로 따라했다가 약해 많이 입었어요. 요소는 그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연면 시비로. 요소를 연면 시비로 줄 때는 딱 2번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첫 번, 이제 물론 수채가 약해서 바닥에 뿌릴 수는 있겠지만 요소를 연면 시비로 주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결실기 농가들 있죠. 결실기 농가들 같은 경우 과수확 후 전체적으로 과원을 방제할 때 그 약에다가 요소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낙엽기 돌 때 이때도 꼭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낙엽기 돌 때 왜 요소를 하라고 하냐면 잎을 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잎을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잎이 자꾸 늦어지면 떨켜 생산이 이미 준비가 돼 있는데 잎이 자꾸 늦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게 늦어지면 오히려 얘들이 나중에 물을 제대로 못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동해나 냉해 피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엽기가 어느 정도 돌면 요소를 때려주면 그거는 질소 피해가 없어요. 알았죠? 동해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낙엽기 돌 때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낙엽이 돌 때 그걸 한 2, 3회 정도 쳐주면 낙엽이 빨리 떨어져요. 근데 그런 것도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요소물을 예, 주라고요. 네, 25마일에 그 정도 때리면 돼요. 낙엽 떨어지고 그럴 때. 예. 그러면은 기공에 있는 그 공변 세포가 있거든요. 그게 빨리 파괴를 시키면서 가속화시킵니다, 낙엽을. 그래서 잘 떨어져요. 그게 한 두세 번 우리는 하면 낙엽이 떨어지면 나무가 또 안 좋은 건데 낙엽이 떨어뜨리는 게 잘. 빨리빨리 떨어뜨려야 돼요, 낙엽. 그래야지만 얘들도 빨리 잠을 자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 그 체리나무는 물 주는 건 어떻게 줘야 되는 거? 그 뭐 일주일에 한 번 준다는 거 뭐 그런 거 있는 건가요? 수영 구성기